자, 그럼 이번에는 세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어는, 이제 두 번째 단어는 생명체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가. 우리도 하나의 생명체지, 얘들아. 쌤 한 마리를, 한 명을 개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선생님은 엄청나게 수많은 세포로 구성되어져 있거든? 그래서 세포가 뭔지 오늘 배워볼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세포라고 하는 것은요, 생명을 이루고 있는 구조적으로 보나 기능적으로 보나 가장 작은 단위, 기본 단위가 되는 것을 세포라고 말합니다. 그랬을 때 모든 생명체는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가 아니다? 그럼 그건 생명체가 아닌 거야, 얘들아. 세포의 구조를 갖고 있지 않으면 그거는 생명체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생물의 다양한 생명활동은 세포에서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세포의 구성 요소들은 생명활동을 하기 위해서 각각 고유한 기능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어떤 애는 광합성을 하고 어떤 애는 에너지를 만들고 이런 고유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오늘 배워볼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세포가 이렇게 생겼다. 자, 세포가 이렇게 생겼고 어떤 식물 세포들은 좀 이런 식으로 생겼고. 됐나? 근데 그 안에 중요한 핵이라고 하는 성분이 있습니다. 그림이 웃기게 생겼어? 아니요. 근데 왜 웃어? 자, 여기 핵이라고 하는 성분이 있는데, 자, 핵은요, 대부분 둥글게 생겼어요. 그리고 핵 안에는 DNA라고 하는 유전물질이 저장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엄마 아빠랑 좀 닮았잖아. 엄마 아빠의 DNA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이 핵 안에 있는 유전 정보가 우리 생명 활동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핵이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세포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 있지. 그냥 요 안에 요 부분. 네. 요런 거를 세포질이라고 말해. 세포질. 세포질. 그래서 핵과 세포막 사이를 채우고 있는 부분을 세포질이라고 말하고, 여기에 여러 가지 세포 소기관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가장자리 부분, 요게 세포막이야. 세포막. 그렇죠? 세포막.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얇은 막을 세포막이라고 하고요. 세포 안팎으로 물질이 드나들 수 있도록 조절하는 부분을 세포막이라고 말합니다. 자, 근데 식물만 특이하게 잘 보시면요. 식물은요, 여기에 지금 막도 있지만 벽도 있어요. 세포벽이 있어요. 그래서 요 단단한 모양을 조금 이루게 생겨 먹었습니다. 그래서 식물 세포만 세포막 바깥 부분에 둘러싸고 있는 두껍고 단단한 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를 보호할 뿐 아니라 형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요 세포벽, 그리고 한 개 더, 엽록체, 요 두 가지는 only 식물 세포만 가지고 있습니다. 엄청 중요해요. 세포벽과 엽록체는 식물 세포만 가지고 있다. 엽록체라고 하는 건 초록색 알갱이 모양으로 생겼는데 광합성을 해서 양분을 생성하는 것을 광합성이라고 합니다. 자, 광합성이라고 하는 것은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나 물 같은 애들이, 이제 나무를 생각하면 돼, 얘들아. 나무가 이산화탄소 먹고 물 먹지. 그래가지고 포도당, 양분을 만들어내는 게 광합성입니다. 됐어요? 자, 마지막 마이토콘드리아. 따라 읽어볼까, 얘들아? 마이토콘드리아. 그래, 마이토콘드리아. 자, 그래서 광합성 하는 거랑 이제 반대로 얘는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애야. 그렇죠. 그래서 엽록체랑 마이토콘드리아는 반대적인 작용을 한다라고 하는 것까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날개 2번 보시면 지금 세포벽과 엽록체는 오로지 식물 세포에만 있다라고 하는 거 필기되어져 있죠? 됐죠? 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가 볼게. 세포의 종류에 따른 세포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세포의 종류는 다양하며 세포는 현미경으로만 볼 수 있는 것부터 맨눈으로 볼 수 있는 것까지 굉장히 다양합니다. 자, 세포 종류 다양하고요. 현미경으로 봐야 되는 굉장히 작은 것부터 맨눈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있다. 예를 들면 계란. 계란도 세포야, 얘들아. 하나의 세포. 근데 겁나 크지. 맞아요?
오케이.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세포들도 더 훨씬 많죠. 자, 그리고 하나의 생명체 안에서도 세포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해. 밑에 그림 보세요. 자, 이거는 신경세포예요. 우리가 뉴런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본다던가 자극을 받는다던가 이런 것들은 이 신경세포에서 일어납니다. 자극을 받아들이고 자극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조절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상피세포는 얘들아, 이 그림 잘 보면 약간 각질처럼 생겼지 얘들아. 그게 각질이 상피세포야. 그래가지고 이 피부의 표면이 상피세포라고 보시면 되고, 너희는 너무 어려가지고 피부가 뽀송뽀송해서 모른다.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 이게 허옇게 뜬다 나중에. 알겠지? 이렇게 엄마 팔 뒤꿈치나 이런데 한번 확인해봐라. 알겠지? 그러면은 이렇게 각질이 올라옵니다. 그게 이제 이 상피세포다. 뱀살. 그치? 약간 뱀살 같은 느낌. 각질. 그래서 주로 넓게 퍼진 모양이고요. 안쪽에 표면을 덮고 있는 상피 조직이고 표면을 덮어서 보호하는 역할을 하죠. 자, 그 다음 적혈구도 세포야. 적혈구는 산소 운반하는 세포라는 거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산소를 운반하는 세포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요. 네. 궁금한 거 질문해 보세요. 신경세포가 영어로 뉴런인 거예요? 아니면 다른 말로 뉴런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영어로 뉴런이에요.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됐죠? 오케이. 자, 그럼 요것도 선생님 정리해 드릴게요. 자, 우리가 오늘 세포라고 하는 것을 배웠다. 자, 오른쪽에 필기하시면 됩니다. 세포라고 하는 것을 배웠다. 자, 근데 세포 안에 요렇게 핵이 있었죠, 핵. 핵은 유전 물질이 저장돼 있다. 생명 활동을 조절한다. 자, 그 다음 이 겉부분 요거를 이제 세포막이라고 했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세포막 바깥쪽으로 이렇게 세포를 보호해주는 부분이 이렇게 있다면 요거는 이제 세포벽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엽록체라고 요렇게 동그라미 알갱이처럼 이제 사실 초록색으로 그리면 더 좋아요. 요렇게 생긴 애가 있어요. 엽록체. 이 엽록체는 광합성이라는 것을 하는데요. 그래서 얘는 양분을 합성합니다. 광합성하려면 빛에너지를 흡수해야 되거든? 에너지를 흡수하고 양분을 합성하는 특징이 있어요. 자, 그런데 마이토콘드리아는 뭐라고? 에너지. 맞아, 얘는 에너지를 생성해요. 마이토콘드리아는 세포호흡이라고 하는 걸 하는데 얘는 반대로 포도당 같은 양분을 분해하면서 에너지를 생성합니다. 자, 그래서 엽록체는 광합성을 통해서 포도당 합성하고 마이토콘드리아는 세포호흡을 통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낸다. 일단 요 키워드까지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자, 됐으면 25쪽 풀어주세요. 자, 그러면 얘들아 뒤로 넘겨가지고 페이지 28쪽 한번 가볼까? 자, 세포를 한번 관찰하는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로 더 넘겨서 28쪽입니다. 자, 입안의 상피세포가 뭐냐면 쌤 약간 피곤하고 너는 잘 모를 수도 있는데 피곤하고 이러면 여기 약간 허연 껍데기 입 안에서 나오는 거 아나 너가? 그게 뭐예요? 알아요. 우유예요. 약간 얇은 막처럼 입 안에 하얀 껍질 같은 거 있거든? 그게 상피세포야. 마치 각질 벗겨지듯이 요 입 안에 헐거나 이러면은 약간 하얗게 뭐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이렇게 하다 보면 나와. 그러면 그거를 이제 까는 거야. 여기다가. 그래서 면봉으로 입 안을 이렇게 긁어가지고 그 상피세포를 얻어가지고 여기 깔아. 오케이? 아파요. 안 아프지? 그 겉에 그냥 각질 벗겨내는 건데 내가 맨 살을 막 파는 게 아니고. 몸에 안 좋지 않아요? 오케이.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덮개 유리로 덮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메틸렌 블루라고 하는 용액을 떨어뜨리게 되면 이제 핵을 염색을 시켜주거든요. 그래서 관찰을 하게 될 거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실험은 검정말 잎을 뜯어낼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좀 촉촉하게 물을 한 방울 떨군 상태에서 이제 덮개 유리를 또 덮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아세트산카민이라고 하는 용액을 부어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결과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되냐면요. 밑에 그림과 같은 결과가 나타납니다. 입안의 상피세포 같은 경우는요. 약간 불규칙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메틸렌 블루로 염색을 시켰기 때문에 지금 파란 색깔로 염색이 돼서 핵이 뚜렷하게 관찰이 되죠. 자, 근데 아세트산카민으로 염색한 경우는요. 우리 세포벽이 있기 때문에 모양이 어느 정도 일정하게 사각형 모양으로 잘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핵, 세포벽, 세포질, 염록체 이런 식으로 관찰이 됩니다. 자, 그리고 붉은색으로 염색된 핵이 뚜렷하게 관찰이 되는 거죠. 자, 근데 만약에 염색을 하지 않았다면 식물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초록색이잖아. 그래서 염록체가 보일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염색약들이 핵을 염색하는 거거든. 핵을 뚜렷하게 보도록 해주는 거거든. 그래서 만약에 염색을 안 하면 핵이 관찰이 잘 안 됩니다. 여기까지 뭔 말인지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럼 28쪽 밑에랑 오른쪽 풀고 이제 요 단원, 세포 단원 마무리하겠습니다.